이야, 여기는요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들판입니다. 가을엔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하죠. 이 좋은 계절에 멋진 시 한 수를 읽으면서 가을의 낭만에 푹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? 오늘은요 시인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. 이분이 올해로 등단한 지 40년이 됐는데 우리 울산의 시인이기도 합니다. 정일근 시인을 만나러 가보시죠. 정일근 시인께서 함께했습니다. 아유, 안녕하십니까?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. 시인님하고 제하고 알고 지낸 지도 한 30년 좀 됐습니다. 그죠? 막 입사해서 우리 이원 PD께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때 그때 뵙죠. 네. 올해가 정 시인님의 등단 40년인데요. 야, 강산에 4번 변하는 40년이 됐네요. 예, 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평생을 시만 쓰고 살았다는 생각. 잘하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동안 펴낸 시집만 해도 많지요. 시집이 최근까지 14권, 개인 시집은 14권이 나왔고요. 그동안 그러면 서신 시가 전부 한 몇 편 좀 되는지 세어 보셨습니까? 뭐 일일이 세지는 않았는데 시는 한 2,000편 정도 썼고요. 지매를 통해서 발표되고 시집에 묶인 게 한 1,000편 정도. 시 1,000편을 곳간에 재놓고 있으니까 다른 재산이 없어도 좀 넉넉한 것 같아요. 요즘 은현리 들판처럼 그 벼가 익어가는 그런 즐거움들이 시 곳간에 들어 있습니다. 정 시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나의 시는 이런 시다 이렇게 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감히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전직 직업이 교수 이전에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세상에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한 그릇 나무라면 뿌리, 가지, 이파리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. 모든 촉수를 다 뻗은 나무 같은 존재가 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감히. 정 시인께서 이제 고래를 주제로 시를 또 많이 적으셨고 어떤 분이 이래 정일근 씨는 고래 시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고래를 왜 그렇게 좋아하게 됐습니까? 울산 사람이었으니까요. 울산에 살 때 당면 문제는 고래가 두 가지 의미니까 이제 고래를 잡자는 계속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. 고래는 아직도 환경에 위험을 받는 존재니까 관심을 갈 수밖에 없었죠. 제가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고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시인이고 가장 많이 시를 쓴 시인이기도 합니다. 우리 86년부터 모라토리움이 폭염 금지가 되었으니까 그때 마지막 가는 배를 장생포항에서 본 적이 있어요. 아주 그게 내 인생의 큰 어떤 경험, 흑백 사진처럼 오래 남은 흑백 사진처럼 고래를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. 정일근 시인님의 그 시 중에서 그 2001년도부터 그 중학교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 그 시가 있다 아닙니까, 그죠? 2001년부터 6년간인가 국정교과서의 마지막 국정교과서 시인으로 실렸죠. 아, 그 시가 무슨 시죠? 바다가 보이는 교실이라고. 또 제가 수긍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. 제가 생각하는 시와 또 시를 분석하고 가르치는 게 좀 다르다. 친구들, 교직에 있었던 그때 친구들이 그랬어요. 시험 문제를 네가 봐도 못 푼다. 어렵긴 어렵습니다. 야,
시는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. 자꾸 읽고 외우면 되는 걸 그래 분석하고 쪼개고 이러면 시에 피가 통하겠습니까? 한편에 그 온전한 피 통하는 걸 읽어야지 오히려 시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. 우리 정일근 선생님의 시에 이래 보면은 그 어머니와 또 아버지 이런 에 대한 시도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어릴 때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시인이 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도 제 시의 소재죠.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게 문학이었던 것 같아서. 그리고 어머니한테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게 아니고 말도 받거든요. 그 툇말이라 해서 뱃속에서부터 어머니한테 말을 우리는 사실 배워요. 말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을 배우는 거고.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어머니에 대한 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시의 원류거든요. 자양분이고 양수와 같은 것이니까. 제 기억에는요, 우리 정 시인께서 한때 그 경주 남산도 그 사랑하지 않았습니까? 제가 30대는 온전히 내 인생의 30대는 경주 남산에서 보냈죠. 그 경주 남산이 그 이전에 추구했던 어떤 이념 문제에서 서정으로 넘어가는 어떤 분수령 같은, 그래서 서정으로 더 천착하게 된 거죠. 경주 남산에서 특별히 그 시인님이 좋아했던 장소가 있습니까? 많죠. 더구나 보름달이 뜨는 저녁에 올라보는 남산은 그때 만나는 돌부처들은 막 살아납니다. 달빛을 받아서 야기를 거는 것 같고 뭐 오를수록 높아지고 내려올수록 깊어지는 계곡이 있는 곳이 경주 남산이다. 저는 그래 정의합니다. 등단한 지 이제 올해 40년 됐고요. 이제 나이도 이제 60이 이제 훨씬 넘었는데요. 젊었을 때 시하고 지금의 시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시도 나이를 먹으니까 그 뜨거웠던 80년대 가슴을 가져야 했던 그 시대의 시들하고 60대에 들어서는 좀 관조하고 생각하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저는 고마운 게 우리 세대라는 게 베이비 부머가 55년부터 63년까지 그 다음에 86세대들 이런 세대들의 인구가 1,400만이랍니다. 그 사람들이 20대에 진입했을 때 우리나라가 시의 시대가 열렸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고 시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. 저도 시의 시대에 등단해서 나와서 그 시대와 함께 걸어왔거든요. 그 시대에 고맙죠. 그분들이 아직도 시를 읽어준다는 거죠. 한국 시를 지키는 힘은 그 1,400만 인구에 있는 것 같아요. 베이비붐 세대에 정말 감사하죠. 우리 정일근 시인님의 그 시 표현 중에 나는 그 말이 지금도 참 남는데요. 뭔가 하면 사람이 켜는 불이 가장 아름답다. 그런 옛날에 식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. 독자들이 시를 다 기억해 주는 것보다 우선 한 줄을 기억해 주는 힘, 그것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전하는 게 시인으로 사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시를 쓰는 거고, 기차를 타고 울산으로 돌아올 때도 울산의 불빛이, 도시의 불빛이 확 보이면 뭔가 그 고된 여행도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것 같아요. 그게 딱 그 안에 사는 100만 시민이 밝히는 불들이, 야, 그게 힘이구나. 울산이라는 말이 주는 힘이 그런 불빛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올해 이제 등단 40년이 돼갖고 이제 그 새 시집이 나왔네, 그죠? 바로 요겁니까? 혀꽃의 사랑법이네, 그죠? 혀꽃은 뭡니까? 설상화라는 건데요. 혀설자.
원래 꽃은 안에 숨어 있어요. 그걸로서 벌레를 불러 모으지 못하니까 혀 같은 입을 답니다. 화려하게. 예, 그래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. 이게 마치 시에 있어서 은유와 같은 겁니다.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혀꽃입니다. 꽃 하나에 아름답다고만 보면 시가 안 되죠. 어떤 희생과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시인이고 그걸 같이 공유해주면 좋은 독자고. 우리가 예전에 은연에서 그 생각이 납니다만은 우리 이 PD와 같이 미루나무가 물드는 걸 보고 제가 그 황금빛 느낌표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이 시집에 담겨 있거든요. 이렇게 이 시집에요. 한 시가 되는데 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. 정일근 시인께서 이제 올해 등단 40년인데요. 앞으로는 어떤 이런 시를 좀 쓰고 싶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? 이제 요즘 이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우리가 이 늙는다는 게 사라지는 것이냐, 안 그러면 어떤 빛나는 가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냐 이런 문제들을 그 메타포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.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. 노인이 한 사람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한 채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. 그런 지혜들을 담는 살아온 삶의 지혜들을 담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, 이 시가 이렇게 생각나고 또 이렇게 시가 어울리는 이 가을에 오늘은 그 등단 40년을 맞이한 정일근 시인님과 함께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아유, 정 시인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와, 오늘 이 은연리 들판이 그죠? 누런 색깔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. 와, 그러고 저 무제치 높이 있는 솥발산이 이제 오늘은 구름 모자를 썼네, 그죠? 정일근 시인님께서 이 은연리로 들어오신 것이 한 2000년 좀 됐죠, 그때 그죠? 2001년이었습니다. 그때 그 어떻게 해서 이 은연리에 오시게 됐습니까? 그냥 도심에서 시골로 움직이려고 할 때 은연히 와서 보고 공업도시 울산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, 자연이 살아있는 너른 들판 그런 것을 보고 아 이거 정말 위대한 도량이다 생각하고 무작정 들어왔죠. 살아보니까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, 여기가요? 여기는 자연이 신을 가르치는 곳이죠. 학교 같은 거죠. 은연히 자연 학교 같은 것인데 뭐 여기 와서 새롭게 자연의 이름들도 배우고 또 소팔산이 주는 그 아주 맑은 물들을 받아 먹으면서 몸과 영혼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문학적인 어떤 자양분이 되어줬던 곳이 이제 은연리다 이래 보면 되겠네, 그죠? 은연리 이 들판에 지금 이제 가을이 이제 완전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야. 여름이 혹독할수록 가을은 위대합니다. 올여름 무척 더웠죠? 네, 혹독했기 때문에 이 찬란하고 위대한 가을이 오는 겁니다. 그것을 도시에 있으면 그 변화를 모르는데 자연 속에서는 가을이 오는 위대함, 가을이 주는 위대함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까?